반갑습니다. 엄마 국어입니다. 오늘은 도요새 한 마리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죠. 현대소설 8강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형상입니다. 10분 동안의 공부를 하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게다가 방대한 주제를, 이게 중편 소설이라 상당히 분량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2800자 내외에서 인물들 심리, 서술 이런 거 찾아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니까 그놈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 반복을 해줄 테니까 한 번 듣고 딱 머릿속에 정리해갖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런 소설들 잘 안 읽히거든. 가봅시다. 새처럼 모든 구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 이 양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잡혀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하늘 날아가는 새를 보면은 나도 저 새처럼 자유롭게 날았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사실 요 나라는 사람이 원래는 서울대에 다녔었는데 이게 76년도 작품이거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해가지고 그 당시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어요. 데모하다가 대학교에 잘렸어. 그래갖고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백수로 지내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쓴 게 요 도요새에 관한 명상. 그래서 새를 보면서 자유가 그립다.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고. 자, 동진강하구를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동네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옹폴이라는 포구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물고기 잡는 포구였는데 지금은 유흥가로 바뀌었다. 앞에는 뭐 별 얘기 없어요. 자, A 부분이네. 나는 옹폴이로 가는 참이었다. 들 찾는 집이 있었는데 아바이 집이라는 술집이다. 할머니가 소주 파는 집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아바이 집으로 왔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고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야 깽판 안 치고 얌전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기분 좋게 술 먹는 걸 배울 수 있거든. 보통 부모님들한테 많이 배우는데 얘는 아버지한테 술을 배우는 장면. 자, 뭔 얘기 했냐면 그날 나는 아버지와 많은 얘기를 나눴다. 아버지가 바다를 보면서 느끼는 의미, 도요새를 왜 사랑하느냐. 아버지는 말더듬이야. 나는 내 뜻에 따라서 자원 입대를 한 셈이지. 뭐 이런 식으로. 전쟁 때 충격받아가지고 이렇게 말더듬이가 된 거지.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고 낡은 편지 봉투를 집어냈고 고향 통천 여기는 북한이야. 아버지는 북한이 고향인 사람인데 6.25 전쟁 때문에 할 수 없이 남쪽에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자, 드디어 큰아들한테 고백. 넌 이제 이해할 거다. 이 사진 보더라도 나를 미워하지 않을 줄 하면서 여자 얼굴 사진을 보여줬는데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통천에 계신다던 옛 약혼자군요. 자, 시험 문제 포인트를 보겠어? 나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병국이는 아빠가 북한에서 원래 약혼녀가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할 수 없이 남한에 내려와서 결혼해갖고 나를 낳은 거다. 그래서 아빠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하게 되는 장면. 뒤에도 얘기는 하는데 이거 계속 반복돼. 기억해. 나는 새를 통해서 자유를 꿈꾸고 아버지는 새를 통해서 고향을 꿈꾸고 왜 그랬냐면 이 도요새 앞에도 나왔지만 이게 엄청난 새예요. 여러 새들 중에서 꽤 멀리 가는 새가 있는데 도요새도 그 중에 하나 15,000km를 간대. 그래서 그 러시아의 툰드라 그 지방 러시아가 이쪽에 있지.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남미까지 간대. 15,000km를 날아간대요. 이유는 알 수 없지.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여기를 날아갔다가 다시 여기를 날아오고 1년에 한 3만 킬로미터를 날아다니는 거지. 대단한 거지. 어쨌든 아빠 입장에서는
북쪽에서 날아온 새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고향 이거를 떠올리게 되더라. 중략 줄거리를 봤더니만 결국 엄마는 기껏해 서울대 보내놨더니 잘렸어. 짜증나. 그러다가 아들이 군대에 체포됐대. 뭐라?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군인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병국이라는 애가 새가 죽은 사건을 조사했는데 그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하필이면 군부대 근처라서 체포된 거지. 자, 이 부분은 이제 역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형제끼리 병식이라는 동생하고 병국이 형하고 얘는 새를 사랑하는 애고 병식이도 새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돈으로 사랑하는 거지. 이거를 독으로 독약을 먹여가지고 새 잡아다가 박제하는데 파는 거니까. 너 그날 새를 독살하고 오던 길이었지? 어쩌라고? 뻔뻔스러운 자식. 나 원 별 말코 같은 소리를 듣는군. 날아가는 새가 임자가 있나? 형 우선 한 잔 꺾지.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그 수없이 많은 새 중에서 내가 기껏 50마리 독살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 형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환경 오염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런 철새들이 죽어 나가는데 거기다가 독약까지 뿌리니까 그건 안 된다. 그 둘이 마지막에 결국 술집에서 싸움까지 벌이더라. 그 대화를 아까 아빠하고는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벌어지더라. 자, 맨 앞에 뭐가 나왔어? 맨 앞에 나가 나왔지. 나가 나오면 뭐라고? 안에 있는 소술자. 나가 안 나오면 밖에 있는 소술자. 병식이, 병국이,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해서 EBS 보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쭉 설명을 해놨고 요게 좀 더 자세해요. 76년에 발표됐는데 일단 서술 방식 굉장히 특징이 두드러진 건데 1부는 동생 병식이, 2부는 형 병국이, 3부는 아버지가 각각 나로 나와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서술을 해. 그다음 4부에서는 이야기 박 서술자, 전부 뭐 병식이, 병국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젊은이의 고민. 자, 이게 지금 병국이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새를 통해서 자유를 느낀다. 환경 오염을 방지하자. 좋은 얘기지만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돈도 무시 못할 거죠. 젊은이들의 고민, 돈이 상당히 큰 문제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는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날아온 도요새를 통해서 고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 자, 여기 써놓은 건 뭐냐면 이거를 마음 먹고 중략으로 잘라가지고 여기는 1부, 여기는 4부 뭐 이런 식으로 서술 방식, 이게 EBS 문제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출제해버리면 상당히 까다로운데 아마도 수능은 EBS 문제처럼 나가 나오면 안에 있는 서술자, 나 안 나오면 밖에 있는 서술자로 출제를 할 거야. 쫄지 말고 기본만 잘 지키면 돼요. 새에 대한 태도는 뭐 별거 없고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냥 병식이는 돈, 아버지는 고향, 병국이는 자유. 끝. 병국이하고 아버지 아까 술 먹으면서 새를 통해서 힐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병식이는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게 되더라. 새를 보호하려는 병국이하고 갈등. 자, 76년도면은 한창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이래가지고 이제 막 먹고 사는 문제에서 아직도 허덕허덕 되고 있는데 이 양반은 확실히 앞서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76년도인데 환경오염 문제를 얘기했죠. 대단히 앞서가는 김원일.
자, 아까도 얘기했던, 이건 머릿속에 그냥 기억을 해버려. 1부가 나오면, 아, 병식이, 2부, 병국이, 3부, 아버지, 4부, 박, 서술자. 그래서 한 작품에 여러 가지 시점 나타날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돼서 우리 입장에서는, 소설의 입장에서는 균형 잡힌 시선, 이렇게 효과를 거두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 정리 잘 해놨고, 70년대 개발 독재 때문에 산업화, 독재, 이것 때문에 도시빈민, 환경오염, 억압, 이런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서 파생된 젊은이들, 병식이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새를 돈으로 보는 거고, 병국이는 이미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서 고향에 돌아와서 이거라도 지켜보자. 아버지는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에 가고 싶은 그냥 실향민의 마음, 이거로 새해를 바라보는 거고. 자, 여기도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작가 밖에 있는 서술자니까 사실상 작가의 시각인 거고, 도요새를 통해서 현실 극복할 수 있을 거다. 변화 일으킬 수 있을 거다. 그 마지막 장면이 새, 도요새가 떨어져. 비실비실 되다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상승 기류가 나타나면서 새가 다시 날아가. 아, 부정적 현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끝나는 소설 되겠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야. 아버지는 고향, 병국이는 자유, 병식이는 일탈. 마무리로 그림 기가 막히게 잘 그려놨죠. 도요새가 있고 인간은 무표정하게 그걸 쳐다보고만 있고 이런 공장들 때문에 물과 땅과 공기가 파괴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좋은 그림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김원일 할아버지 42년생이니까 지금 한 80살 정도 됐겠네. 원래 초판본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라는 책 겁혀집니다. 도요새인데 부리를 너무 작게 그려가지고 꼭 비둘기처럼 그려놨네. 여기는 갯벌에서 새들이 죽어있는 모습.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지만 시험 문제 포인트를 우리는 짚어냈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끄고 책을 꺼내서 문제를 풀고 머릿속에 복습을 합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